15분 남았네. 자, 너가 눌렀어요? 네. 알았어. 자항시험을 뜻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영어로는 셀프 프로펄전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프로펄전이면은 스스로 자짜겠죠. 항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배가 있을 때 뒤에 러더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데 추진기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속도 VA 있잖아요. VA가 아니지 그냥 V죠. 추진기에 들어온 속도가 VA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일정한 회전수로 돌려요. 추진기를 일정한 회전수로 돌리면은 회전수에 따라서 배가 전진하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추진기를 살살 돌리면 천천히 갈 거고 빨리 돌리면 앞으로 빨리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은 모형 스케일에서 여러분들이 추진기의 모형 스케일 회전수를 변화를 시키면은 배가 가는 속도가 VM이 뭐 정확히 선형이지는 않을 수도 있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젠가 VM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값은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배의 설계 속도를 프루드 스케일링을 한 진짜 디자인 속도가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회전수를 바꿔가면서 배를 그냥 앞으로 직진을 시켜보면은 어떤 회전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속도의 프루드 스케일링을 한 그 모형 속도가 얻어질 거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자항점이라고 하고요. 셀프 프로펄전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항점이라는 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항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속도를 내기 위한 추진기의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진 속도를 내기 위한 추진기의 회전 속도. 자항시험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추진기 회전 속도를 바꿔가면서 자항점을 찾는 시험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저항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뭐 하진 않았지만 그냥 속도별로 배를 끌었죠. 속도별로 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끄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추진기를 돌려서 네가 알아서 가라로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힘을 잴 수 있어요? 추진기만 돌면서 네가 앞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배에 걸리는 힘 잴 수 있어요? 못 재겠죠? 왜냐면 힘이라는 거는 뭔가 운동을 못하게 막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걸리는 힘을 재는 건데 알아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힘은 잴 수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힘을 잰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운동을 방해를 했단 거지, 제가. 여기 저항시험에서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원래 배는 추진기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걔를 강제로 끌었잖아요. V라는 속도로. 그러면서 힘을 쟀잖아요. 얘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자항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개념만 먼저 확실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힘은 못 재는데요? 그럼 그 힘은 뭘로 대신을 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진기에서 걸리는 추력은 잴 수가 있어요. 추진기가 돌고 그 축을 미니까 그 미는 힘을 재는 건 가능하겠죠. 그건 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추진기가 배를 어떻게 미냐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저항 구했잖아요. T랑 R. 그거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내면은 얘를 돌리고 있을 때 토크 Q도 잴 수 있겠죠?
센서가 좋다면 잴 수 있겠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속도로 가는데 필요한 저항이 있어요. 아니, 어떤 속도로 갈 때 발생하는 저항이 있어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수가 있는데 그 회전수를 내주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토크랑 추력은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랑 이제 어떤 특정한 V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N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V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R이 있고 저항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를 구해서 나오는 토크랑 추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아래 거는 뭘로 구해요? 저항시험. 위에 거는 이번에 배울 저항시험으로 배우게 된다. 아마 저항시험 내용까지 설명하고 아마 뒤에 표준 성능 추정법이라 해서 9.4.2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9.4.2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 과제 5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숨 찬다 씨. 그러면 이제 저항시험 설명을 해봅시다. 저항점 이해됐죠? 어떤 회전수로 돌리면은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그 점이 저항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제 배의 저항이든 아니면은 전달 동력이든 추력이든 토크든 실제 배를 궁금한 거잖아요. 모형이 궁금하진 않죠. 근데 저항시험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추진기를 일정한 회전수로 돌렸을 때 배가 앞으로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멀리서 힘 안 받고. 그러면 얘는 어떤 저항점이에요? 누구의? 실제 배의 저항점이에요? 모형선의 저항점이에요? 모형선 저항점이잖아요. 실제 배의 저항점은 아직 모르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나 모형 배를 가지고 있는데 모형 배의 저항점 말고 실제 배의 저항점을 어떻게 구할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백날 지금 들고 가서 여기 배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힘이 R이라고 할까요? R은 아니지, 저항이니까. FD라고 우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프로펠러를 N으로 돌려놓고 배가 앞으로 가는데 손을 아무것도 안 대도 앞으로 가는 외는 모형선의 저항점이에요. 그때는 FD가 0이 되겠죠. 우리가 배에 힘을 안 주니까. 배가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안 주고 가속 감속 없이. 이해되시죠? 배가 일정한 회전수로 그냥 지가 알아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손을 대든 말든 지가 알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손을 댄다고 해서 얘 운동을 영향을 안 주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살짝만 대야겠죠. 힘이 0으로 들어가게끔. 근데 얘는 모형선의 저항점이고 우리가 모형선이랑 실선 저항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그놈의 레이놀즈수 차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배 속도가 V로 가고 있을 때 FD가 0인 저항점이 되려면은 FD라는 게 예인력이에요. 예인력이 0N이 되는 저항점이 되려면은 그때 우리가 특정한 회전수, 토크, 추력을 구하는 게 저항시험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력이거든요. 추력 감소비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 관계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원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추력이랑 저항의 관계가 추력 감소비로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추력 감소비는 뭐랑 같다? 모형이랑 실선이랑 차이가 없다. 그럼 얘가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의 문제가 되는데
추력이랑 저항의 관계가 모형이든 실선이든 서로 비율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추력 감소비가 일정하다고 보면은. 이해되시죠? 얘랑 서로 비율이 같아요. 이게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R은 아까 우리가 모형선 저항을 썼어요. 아니, 쓴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요. 그 다음에 얘도 모형선에 대한 추력을 쓴다고 하면은 결국에 얘가 1 빼기 t면은 모형선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여기부터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저항이라는 게 애초에 모형이랑 실선이랑 무차원을 해도 다르잖아요. 마찰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여기에다가 모형선의 저항을 넣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은 정확히 가자고 하면은 모형선이랑 실선이랑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근거한 뭔가 실험을 하고 싶은데 프로펠러를 모형 스케일에서 돌리지만 현실은 모형 스케일이지만 이상은 좀 여기다 두고 싶은데 그냥 자항점을 생으로 구하면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했네. 서로 저항계수의 차이죠. 곱하기 모형선의 차원을 여기에 서로 저항 차이에서, 저항 차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마찰의 차이랑 CA의 차이. 마찰이랑 C,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CAA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0으로 놓으면 되니까. CA랑 마찰 저항의 차이만큼을 해서 거기에다가 모형 스케일에 뭔가 원래 우리 알고 있는 모형 스케일의 단위잖아요. 얘가 기준 관성력, 모형 스케일의 관성력을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진짜로 실제 배를 모형 스케일로 모든 물리 현상까지 그대로 줄였다면은 말이 좀 이상하네. 실제 배를 모형 스케일로 그대로 줄였으면은 모든 물리 현상까지 그대로 이상적으로 프로듀스 레이놀즈수 다 맞췄다면은 내가 뭘 잘못 썼지? 빨리 밥 먹으러 갈 생각에. 만약에 진짜로 완전 이상적으로 스케일링을 한 실험이라면은 저항이 이게 돼야 돼요. 모형선의 저항이. 그쵸?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현실은 RTM인데 이상적인 저항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있죠. 모형 스케일로 해서. 그러면 걔만큼을 여기서 끌어주자는 거예요. 끌어주면은 그 힘만큼 빠졌으니까 이 배는 원래 RTM 나와야 되는데 RTM 대신에 뭐가 돼요? RTS가 아니지. RTS는 훨씬 크니까. CTS 곱하기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예요. RTM 대신에. 어떻게 해줌으로써? 물리 현상은 그대로인 거 어쩔 수 없어요. 물리 현상이 레놀즈가 낮은 거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조금 더 끌어주는 거, 그게 뭐랑 같게 하는 거? 얘 차이만큼을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은 적어도 이 저항에 대해서는 RTM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스케일링된 저항 값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시간도 다 됐고 이 부분 더 설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차근차근 할게요. 우선 중요한 컨셉이 이렇던 거다라는 거예요. 모형선은 RTM이 실제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뭔가 좀 보정을 해줘서 우리는 정말 실선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어떤 고민들을 좀 더 했는지랑 거기서 각각 반류비, 추력감소비, 상대 회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하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인 학생들은 출석들 다시 한번 써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